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인이 발생과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 그 다음에 실인이가 생겼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조심할 부분은 어딘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인이에 대해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인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충치가 생기면 주된 증상이 단 거 이런 거 먹을 때 아프고, 그 다음에 찬물 이런 거에 실인 증상이 느껴지죠. 충치가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충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좀 찌릿하면서 시린 느낌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거친 식사로 인해서 치아가 깨졌든지, 혹은 반복된 이갈이, 이 악무는 습관들 때문에 치아에 균열이 생겨서 이런 치아의 균열이나 깨지는 증상 때문에 생기는 실인 증상이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잇몸이 내려가는 치주 질환, 치은 퇴축에 의해서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그렇게 해서 실인 증상이 느껴지는 이 잇몸병 치주 질환에 의한 실인 증상이 세 번째. 이 세 가지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각각 원인에 따른 조심해야 되는 방법, 치료 방법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실인이가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고 치과에 와서 검사했는데 별다른 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실인 증상은 실인이 치약들, 이제 TV에 광고도 나오고 하잖아요. 각각 치약들마다 어떤 치약이 더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그래도 일단 실인이에 사용하는 치약을 사용하면서 증상 완화를 좀 시켜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실인이 증상이 치약으로도 좀 완화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인 부분을 약간 코팅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원인이 충치나 깨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잇몸이 좀 드러나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 뿌리가 드러난 경우에 그 부분이 약간 시렵다고 하면 그 부분에 치과에서 사용하는 코팅 약제들이 있어요. 그 약제로 한 겹 코팅을 해주면 실인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인이 치아 코팅하는 정도가 약간 경미한 정도의 치료라면,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원인에 해당하는 거에 따른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치료들이 필요한데요. 충치에 의해서 실인 거라면 충치 치료가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때우는 치료들, 레진 치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충치의 범위가 커서 많이 시려운 경우, 혹은 뜨거운 것까지 심하게 아픈 경우라면 신경 치료를 하고 이를 보철 수복을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치아 균열이나 파절이 있다면, 파절이 작은 부분이라면 다듬어서만 쓸 수도 있겠고요. 균열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라면 거기에 맞춰서 보철 수복이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치아의 균열이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 치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환자분의 습관 중에 나도 모르지만 이를 악물거나 혹은 밤에 이를 갈거나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밤에 사용하는 이갈이 장치 같은 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잇몸이 내려가서 생기는 이 치은 퇴축에 의한 실인 증상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생기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사실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스케일링을 하고 난 직후예요. 왜냐면 우리 치아 표면에는 치태나 치석이 막 붙어 있겠죠. 좀 지저분하더라도 붙어 있는 상태에선 실인 증상이 덜해요. 그래서 스케일링 하면 이가 시려우니까 나 스케일링 안 하고 그냥 있을래, 스케일링 할 때마다 시려서 못 참겠어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 붙어있는 치석과 세균 덩어리들을 계속 놔두게 된다면 잇몸 염증, 치주염이 생기게 되죠. 치주염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잇몸뼈가 밖에서 보이진 않지만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가게 됩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은 밖으로 나오면 자꾸 양치질에서 없어지니까 안쪽으로 깊은 데로 숨으려고 하고요. 자기네 땅을 넓히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숨는다는 것 자체가 원래 정상적인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던 잇몸 뼈들을 녹이면서 그 안에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죠. 처음엔 못 느끼다가 이게 심하게 내려가게 되면 어느 순간 치아가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는 정도에서 치과에 오시면 치주염이 진행돼서 나중에 결국 치아를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린 증상 때문에 스케일링을 멀리하는 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스케일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잇몸이 좀 시렵다가 치아가 시린 증상이 좀 심하다 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시린니 치약도 좀 사용을 하시고 해서 좀 뿌리가 드러난 부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처치들을 통해서 시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린이 중에서 이제 충치가 시린이의 원인이 되고 꼭 시렵지 않더라도 충치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하죠. 난 탄산음료를 먹으니까 대신 깨끗이 잘 닦아야겠어. 네, 이렇게 결심을 해서 탄산음료를 먹었지만 이가 썩지 않게, 충치가 생기지 않게 바로 양치를 세게,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열심히 꼼꼼히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탄산음료를 먹게 되면 치아가 일시적으로 탈회가 돼요. 그래서 약간 푸석푸석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는 이제 사실 혀로 만져봐도 느낄 수 있어요. 탄산음료를 먹고 나서 혀를 대보면 약간 까슬까슬한 거친 느낌이 느껴지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입 안에 있는 치매 성분에 의해서 재광화가 돼요. 입 안에는 치매는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시 치아를 단단하게 바꿔줘요. 근데 너무 빠르게 탄산음료를 먹은 이후에 깨끗이 하려고 바로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가 재강화가 되기도 이전에 약한 상태에서 강한 치약 속의 마모제 성분들이 치아를 갈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으려고 깨끗이 닦는 행동이 치아의 부식, 치아가 마모 이렇게 되는 것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탄산 음료를 먹고 난 이후에는 웬만하면 30분 정도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치아의 재강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치질을 하는 게 바른 방법이고요. 탄산 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걱정된다고 하면 그냥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 주시고 시간이 30분 이상 지난 이후에 양치를 하는 게 치아의 마모, 막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